창원의 한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에서 대규모로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됐습니다. 선거 이후인 다음 달 13일까지인데 식당과 카페의 매장 영업시간이 밤 10시로 연장됩니다. 지역 곳곳을 찾아가는 이동식 체험 수업 차량이 전국 최초로 경남에 탄생했습니다. 3월에 신청을 받아 4월이면 본격적으로 경남을 누빕니다. 경상남도가 김해에서 밀양을 잇는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김해와 창원을 잇는 비흥산 터널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경남 뉴스입니다. 창원의 한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에서 대규모로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18일 압수수색을 벌였는데요. 이번 사태를 두고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확인된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산업재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수정 기자입니다. 창원에서 직업성 질병자가 대규모로 발생했습니다.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인 두성산업 직원 16명이 급성 중독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이들은 제품 세척 공정에서 유독성 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트리클로로메탄의 노출 기준은 8ppm인데 이 사업장에서는 기준치의 6배에 달하는 최고 48.36ppm이 확인됐습니다. 고농도에 노출되면 간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작업자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성산업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세척액 공급업체가 성분을 속여 판매했다며 유독물질이 있는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성분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는 않는 회사입니다. 그 물질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저희는 유통업체로부터 이 물질을 공급받았을 뿐입니다. 18일 고용노동부는 두성산업의 세척 공정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를 직업성 질병에 따른 첫 중대재해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같은 원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나오면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 노동단체에서는 철저히 조사해 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사업주들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집행하여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노력보다는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사업주의 무책임한 태도가 이번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압수수색 자료를 토대로 두성산업 대표 등 관계자를 소환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수사할 계획입니다. 헬로TV 뉴스 김수정입니다. 10만 9,831명.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19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은 6명까지로 유지하되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밤 10시까지로 1시간 늘렸습니다. 이처럼 확진자는 급증하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려는 조치인데요.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은 선거 이후인 다음 달 13일까지 3주 동안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말에서 3월 중순쯤 신규 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을 거란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확산세가 꺾이면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번 조치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지 여론은 지금 김진재 기자가 전합니다. 19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의 매장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 연장됩니다. 사적 모임 인원은 기존처럼 6명으로 유지됩니다. 당초 사적 모임 인원이 8명으로 늘어날 거란 관측도 있었지만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세를 고려해 영업시간만 1시간 연장했습니다. 인원 제한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거리두기 조치가 조금이나마 완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시간상 이렇게 여유 시간이 조금이라도 뒤로 미뤄지면은 영업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불안하고 그렇긴 하지만 어차피 쭉 그렇게 지내온 상황이니까
아마도 그냥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그러시면 괜찮을 듯 싶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식사를 하고 오시는 직업 이제 다음에 이제 매장이다 보니까 1시간 늘어난 거에서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접촉자 추적 관리를 위한 안심콜이나 수기 명부는 잠정 중단되고 QR코드는 백신 접종 여부 확인용으로만 사용됩니다. 청소년 방역 패스 시행일은 기존 계획보다 한 달 연기됐습니다. 정부는 현장 준비 여건을 고려해 청소년 방역 패스를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방역 패스 자체에 대한 찬반 논란은 여전합니다. 백신을 2양 1이 된 거 그래도 나라에서 맞으라 하니까 꼭 3차까지 맞고 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역 패스는 꼭 해야 강제적이라도 좀 했으면 합니다. 불편하죠.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은 또 저희들이 일일이 또 이렇게 직접 체크를 해야 되니까요. 또 인원 또 부족한데 요즘 또 전문가는 당장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되면 코로나 확산세가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입장. 다만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확진자 수 증가 자체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점의 고비는 더 높아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위험군을 충분히 보호하게 되면 젊고 건강하신 또 충분한 예방접종을 마치신 분의 경우에는 감염이 된다 해도 건강적인 피해는 거의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으시겠고요. 정부는 거리두기 조치 시한 내에라도 추후 상황에 따라 조치 일부를 추가로 완화하거나 강화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이대솜 아나운서, 영화 트랜스포머 기억하시나요? 그럼요. 차로 변신했던 로봇이 위기의 순간 다시 변신해서 지구의 평화를 위해서 싸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마 영화를 보면서 저런 차 한 대쯤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셨을 텐데 이제는 그 상상이 현실이 됐습니다. 전국 최초로 경남에 카멜레온처럼 변신하는 차량이 탄생했다고 하는데요. 차량 이름도 말 그대로 카멜레온입니다. 권정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느새 3년차를 맡고 있는 코로나 상황에 정상적인 교육 운영마저 힘든 요즘. 작은 학교로 폐교를 막고 마을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농어촌의 경우는 더욱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최초로 이동식 체험 수업 차량이 탄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멜레온입니다. 상황에 따라 카멜레온처럼 변신한다고 해 이름 붙여진 카멜레온 차량은 13톤 트럭을 특별 주문 제작해 만들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어디서든 차량 실내와 주변 등을 활용해 수업과 작업 체험, 영화 상영, 공연 등 자유자재로 활용되는 차량입니다. 내부 규모는 한 번에 15명이 수업할 수 있는 교실 반 칸 정도. 전문 목공시설과 코딩은 물론 3D 프린터, 레이저 커팅기, 드론 등 각종 실습 공간이 꾸며졌습니다. 공기질 관리를 위한 시스템도 갖췄습니다. 외부에는 스크린과 음향, 조명 시설까지 설치돼 영화 상영과 음악회, 노래 자랑도 가능합니다. 코로나든 어떤 경우에도 아이들의 교육은 멈춰서는 안 된다. 그러면 아이들을 가서 만나고 아이들이 자기한테 필요한 물건, 마을에 학교에 필요한 물건을 스스로 그 필요에 의해서 만들고 즐겁게 만들고 지구랑 친구가 되는 물건을 만들어서 동네 사람들과 그다음에 친구들과 같이 공유하는 것. 이게 우리의 정신입니다. 학습터를 근간으로 마을교육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카멜레온 프로젝트는 오는 4월이면 본격적으로 출동합니다. 이에 앞서 다음 달부터는 18개 교육청을 방문해 선을 보이고 도교육청 누리집에서 사전 예약을 받습니다. 이 차에만 전담 인력이 7명이거든요. 사전에 협의해서 프로그램을 짜고 그래서 알찬 내용으로 아이들하고 같이 작업이 이루어지고 또 어떤 때는 1박 2일도 하여서 학부모님들하고 마을 주민들하고도 할 수 있는 이런 그 프로그램들도 운영을 하고 연중 찾아가는 노력을 이제 지역에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미르교육에 중요하게 떠오르는 융합. 아이들의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공간은 호응이 커지면 2호, 3호로 점차 확대해 경남 곳곳을 누빌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경상남도가 김해에서 밀양을 잇는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김해와 창원을 잇는 비음산 터널 사업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경상남도는 부울경 메가시티 간선 도로망을 확충하기 위해 창원시와 김해시, 밀양시가 함께 업무 공동협약을 맺었습니다. 김해에서 밀양 고속도로는 전체 18.9km 구간으로 고속도로를 창원까지 연장하는 안을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상남도의 계획대로 창원까지 늘리는 안이 확정될 경우 15년 넘게 지체되고 있는 비음산 터널 사업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진보당 서경철 창원시 의원 예비후보가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석 후보는 18일부터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했는데 기초의원 선거구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비후보들은 본인의 선거구를 모른 채 후보 등록을 해야 하고 유권자들도 지역에 누가 출마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은 거대 양당이 정치적 기득권을 키우기 위한 계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의 법정 기한은 지난해 12월 1일까지였습니다. 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보건소 전화 연결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양산시가 재택치료 추진단을 출범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추진단은 42명의 재택치료 전문 상담원이 배치돼 오전 9시부터 24시까지 행정과 방역수칙 등의 문의를 신속하게 안내합니다. 또 문의 전화번호도 기존 여러 회선을 하나의 대표번호로 통합해 편리하게 상담할 수 있게 했습니다. 양산시는 재택치료 추진단은 출범됐지만 코로나19 위기 상황은 여전하다며 극복을 위해 개인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김해시가 내년 국비 확보 목표액을 정했습니다. 김해시는 2023년 국고 확보 전략 보고회를 열고 올해보다 약 600억 원 많은 8,100억 원을 국비로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해시는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를 비롯해 그린 뉴딜 정책 연계 사업과 김해와 부산을 잇는 광역도로 건설 등 공공기반시설 구축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고성군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활성화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군은 지난해보다 77% 증가한 전기자동차 252대를 올해 보급할 예정으로 전기 승용차는 최대 1,450만 원, 전기 화물차는 2,15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자격은 고성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또는 법인과 기관입니다. 올해 밀양사랑 상품권 발행이 대폭 확대됩니다. 밀양시는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상권 회복을 위해 밀양사랑 상품권 발행액을 지난해 675억 원에서 올해 800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밀양 시민이면 매달 종이와 카드형 상품권은 80만 원, 모바일 상품권은 월 20만 원 한도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밀양 지역 소상공인이 상품권을 받아 환전한 금액은 663억 원으로 시민들은 환전액의 10%, 66억 원을 지원받은 효과를 거뒀습니다. 통영시가 동피랑 마을 내 노후 벽화 재단장을 위한 벽화 디자인 공모에 나섭니다. 시는 4천만 원을 들여 동피랑 입구에 그려진 노후 벽화를 지우고 공모를 통해 지역 특색을 표현한 작품으로 재단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는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해시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평가에서 6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김해시는 800여 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평가에서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11개 지표에서 모두 만점을 받았습니다. 김해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인정보 관리를 위해 2014년부터 정보보호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아래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가져다 대보시면 헬로티비 뉴스 유튜브 채널로 연결됩니다. 네, QR코드 스캔하는 앱을 이용하셔도 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